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조바이 아조의 아뜰리에라고 할까요? 사무실? 사무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제 아조바이 아조를 찍었었고, 그 다음에 요번이랑 저번 서울 패션위크 쇼도 다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또 좋은 기회에 영상을 찍게 돼서 옷만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대표님하고 얘기를 조금 나누는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고,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조바이 아조를 이끌고 있는 김세형이라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인터뷰도 조금 많이 하시고 뉴스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제가 뉴스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어쩌면 저보다 더 큰 미디어를 네. 많이 이제 타셨을 수도 있는데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잘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편하게 오늘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표님 모셔봤고, 아조바이 아조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이제 9년 되어갑니다. 아, 내년에 10년. 네, 네. 진짜 오래됐네요. 막 하다 보니까 네, 벌써 벌써 아조바이 아조가 9년, 10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조바이 아조라는 브랜드를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듣고 싶어요. 뭐 정말로 불편하고 막 딱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표님이 하신 아조바이 아조가 어떤 브랜드인지. 네, 아조바이 아조는 제가 이끄는 브랜드다 보니까 네. 아시안이라는 정체성을 네.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떤 메인스트림보다는 마이너한 스트림의 어떤 서브컬처를 어떤 스트릿 패션을 기반으로 해서 재밌게 풀어보고자 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아조바이 아조를 론칭했을 때까지만 해도 네. 스트릿 패션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 모델 감자칩 먹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런 분위기의 네네네. 그렇죠, 스트릿 그렇죠. 그런 화보와 룩북과 그런 스타일의 옷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흘러가는 네.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스트릿 패션이라는 거는 결국에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우리가 입는 옷을 의미하는 걸 텐데 왜 이렇게 스트릿 패션이 소비되고 있지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과 그때 어린 나이에 저도 20대였으니까 네. 그런 반발심에 네네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하게 됐죠. 아조바이 아조가. 보통 이제 꽤 많은 그 스트릿 패션 브랜드들이 보통 반발심, 이제 뭐 반항, 네. 약간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 스트릿 브랜드들, 그리고 네. 잘 되고 있는 스트릿 브랜드들은 거의 다 이제 문화를 베이스에 두고 네. 시작한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조금 회의감을 느끼셔서 뭔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모델을 선정했을 때도, 그러니까 전문 모델이 아닌 분들이 룩북에 네네. 섰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악플이 막 달리고 그랬어요. 요즘 막 개나 소나 모델한다 막 이런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 네. 어쨌든 모델이 업이 아닌 분들. 네, 아.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한 건 실질적으로 그 문화 속에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봤었을 네네. 때 어떤 디제잉을 하고 있고 어떤 파티 기획을 하고 있고 그러다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런 제가 생각하는 제 주변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있는 분들을 모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조바이 아조의 기조에 깔려있는 그런 정체성의 모델 선택도 반영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악플들이 달리고.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모두가 약간 그런 외국인 모델들이 나오고 이런 네. 룩북이나 이런 그 스트릿 브랜드라는 인식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브랜드를 그러면 이제 인스퍼를 받는, 그러니까 영감을 얻으시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주변에 계신 이런 맞습니다. 멋진 분들이나 그런 컬처들 이런 것들로 이제 시를 전개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제가 미리 공유를 안 드렸던 질문인데, 9년이라는 이제 시간 동안 시즌을 전개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마이너한 그런 뭔가 분야나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 있나요? 뭔가 영감을 가장 크게 줬던, 기억에 가장 남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지금 막상 떠오르시는 분은 저희가 마릴린 먼로의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옷을 전개한 적이 있었어요. 마릴린 먼로가 되게 섹스 심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섹시하다라는 게 모두에게 기준이 다를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때 화보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섹슈얼리티한 걸 보여줘야 되겠다. 하지만 그 섹시함에 대한 기준은 모두가 다 다를 테니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보자 라고 해서 춘리라는 여자
여자 보디빌더 분이 계세요. 실제 성함이 춘리세요? 그러니까 예명으로 쓰시는 분. 저는 그 캐릭터 줄 춘리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뭐죠? 넷플릭스의 네. 예능에도 나왔었던 분인데. 피지컬백. 네, 맞아요. 오. 네, 그러니까 마릴린 monroe의 옷이 등장을 하고 뭔가 섹시하다는 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소위 말하는 뭐 그런 글래머러스한 여자 뭐 섹시한 남자가 아니라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기준의 어떤 섹시한 사람을 그렇죠. 좀 섭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을 섭외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이제 피지컬이 너무 좋으시고 하지만 여성이시고 네. 거기에서 전 너무너무 멋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꼭 섭외를 하고 싶었고 그분도 굉장히 이런 프로젝트를 재밌어 한다고 하셔서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섹시라는 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기준이 네. 이제 많이 다르니까 어쨌든 뭔가 통상적인 개념을 이제 조금 마이너한 컬처에서 끌어와서 좀 깨부수는 저는 네, 이런 네. 느낌을 이제 조금 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FW 쇼도 다녀오고 25SS 쇼도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는데 지금 그러면 서울 패션위크 참여하신 지가 몇 년 차 정도 되셨어요? 제가 서울 패션위크를 참여한 지 이제 3년. 3년. 네, 3년. 네, 총 6시즌 정도. 6시즌. 네. 처음에 조금 서울 패션위크 참여하게 된 계기나 네. 그런 뭔가 히스토리 같은 게 있나요? 뭔가 재밌는 이야기나 아니면 서울 패션위크에 참여하게 된 거는 네. 사실 정말 순수하게 100% 네. 바이어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명성을 얻고자 네. 아조바이 아조 브랜드에 대한 어떠한 파워를 갖고자 서울 패션위크를 참여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스트릿 패션을 기조에 깔고 네. 전개하는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그리고 스타일도 직접 하고 모델 셀렉도 제가 직접 하는데 네. 그때마다 보여주고자 하는 그게 스타일 때문인 건데 네. 이거를 런웨이라는 무대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화보나 네. 제품으로도 떠나서도 이러한 퍼포먼스로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사진으로 남기고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거였고 바이어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조바이 아조가 룩북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정말 레이어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옷이 같이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는 레이어드를 한 건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서 직접 모델이 입고 걸어오고 그 룩과 어울리는 또 모델이 입고 걸어오니 바이어 분들이 훨씬 더 옷을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실 정말 바이어 때문에 제가 해외 수출을 되게 제가 론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일본을 네. 시작으로 되게 해외 수출 많이 저도 하고 빨리 있어요.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이야 뭔가 에이전시나 이런 것들이 많고 네, 해외에 네, 네, 그렇게 네. 나가는 브랜드들도 한국에 많지만 네. 되게 빨리 시작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최근에는 시작하신 걸로. 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도 아.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희 아조바이 아조의 옷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네, 생동감 있고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가독성이 좀 더 좋게 그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이제 요거는 뒤에 있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패션 위크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좀 변화가 필요한 네.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바이어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하셨지만 사실 아조바이 아조의 쇼의 그 게스트라고 하죠. 게스트분들이 사실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시고 네. 정말로 뭐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이게 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되는 시점이었어요. 아, 네. 근데 사실 뭐 너무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쇼에 서는 브랜드로서의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네. 우리가 바이어들을 네. 더 이렇게 네. 앉혀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네. 인플루언서나 막 이런 사람들보다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인비테이션에 보내주셨을 때 네.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뭔가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 대단해 보이고 막 이랬었는데 연락을 주시고 갔더니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생각하시게 된 계기도 있나요? 어떤 조금 마인드에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게스트분들 네, 게스트분들 초대하는 것들이요. 이 쇼가 성공적이려면 네. 결국에는 많이 입에 오르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보고 누군가를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 재밌어하거나 네. 하는 어떤 감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신저가 필요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아조바이 아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풀 수 있는 사람 혹은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왔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것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초대하는 손님들 중에 네. 저희 옷을 직접 만들어 주시는 오. 공장 사장님들도 오세요. 아, 초대를 정말? 해요. 오.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옷을 무대에 어떻게 제가 입혔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러니까 옷이 너무 어렵거나 네. 너무 많은 원단이 섞여 있거나 이런 것들 공장에서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사실 그런 거 가져오면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거든요, 보통. 네, 저희 일부 공장에서는 저희 티셔츠 보고 이게 뭐 어떻게 티셔츠 제가 원피스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장에 더 그쵸.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도 계셨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초대를 하고 그러니까 아조바이 아조에 대한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어쨌든 이거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무대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듣고 싶고, 그다음에 그들도 이제 그걸 또 재밌어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이제 꾸리고 있죠. 근데 그 공장 사장님들까지 이렇게 추천하시고 하시고 이런 거는 굉장히 조금 울컥한다 좀. 근데 말벌쯤에 하세요. 아우 제가 가도 되는 자리가 그렇죠. 네, 그런 또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무시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25FW 쇼에 제가 갔다 왔는데 모델분들이 네네네. 에이지가 네네네네. 엄청났거든요. 처음인가에 나왔던 아이부터 네네. 시작해서 중간에 나오셨던 그 되게 허리가 꼿꼿하신 머리를 숏하게 자르시고 네. 수염 이렇게 나시고 그런 분들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조금 그런 EOFW에 어떤 것들을 조금 테마로 잡고 하면서 네. 그런 셀렉까지 가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아조바이 아조가 몇 년 되셨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9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아조바이 아조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런웨이를 보시면 어린 남자아이부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네, 맞아요. 그 중간에 또 다른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 그렇게. 여자가 또 늙어가고, 그 여자가 늙어가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구성한 쇼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네. 분까지 한 번 나오고, 네. 여자 맞아요. 한 번 나오고 네. 했던 게,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의 어떠한 에이지를 대표한다기보다 네. 한 사람의 성장이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조를 의미하기도 해요. 아조는 어떻게 지금 늙어가고 있나, 네. 아조는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늙어가고 있지, 이런 생각으로 진행된 쇼였었어요. 브랜드라는 게 요즘에는 정말로 이제 트렌드라는 것들이 확확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브랜드의 그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브랜드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뭐 스트리트로 시작했다가 고프 아웃도어가 유행할 때는 뭐 고프코어를 했다가 네, 네. 이런 것들도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지금 9년 동안 네. 꾸준히 네. 어떻게 보면 나쁘게가 아니라 정말 존을 미련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물론 트렌드에 반영은 하죠. 네, 이제 네, 네. 스트레이트라는 중심이 있다면 네, 네. 거기에 따라붙는 그런 뭔가 트렌드의 요소들에 반영은 하시지만, 네, 네. 제가 생각상 분명히 아조바이 아주만 끌고 가고 있는, 몇 년 동안 끌고 가고 있는 그 무드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지점에 있어서의 뭔가 마인드셋이라던가 네,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조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조바이 아조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브랜드예요, 사실.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걸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보려고 하는 브랜드는 맞아요. 네. 하지만 추구하는 거는 유행과 디자인과 제품이라기보다 이게 어우러져서 나오는 스타일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행이 와도 아조 스타일로 보여주자 라는 게 저의 철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해서 그런 아이템 나오지만 룩으로 보여줬었을 때는 또 아주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심도 있고, 네.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단점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혀 그 의도를 해석하지 못한다거나, 그쵸. 혹은 오히려 유행에 맞게끔 만들었지만 외면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스타일을 고집하다 보니까. 네. 하지만 이제 아조바이 아조가 추구했던 그런 마이너한 감수성과 서브컬처에 대해 예민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런 룩들로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브랜드가 살아남는 방식이고, 그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디렉터의 태도이기도 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조바이 아조의 옷은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군가 봤을 때 아조바이 아조의 옷이라는 게 확 티가 나요. 그게 뭐 단순한 셔츠가 됐던, 뭐 아니면 뭐 워크 자켓 뭐 이런 것들이 되었던, 그냥 딱 봤을 때 아조바이 아조의 옷 같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느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한국 스트릿 씬에서 많이 크게 이렇게 영향을 네. 가지고 있는
감사합니다. 브랜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25SS를 저희가 촬영을 하러 왔는데 네네. 앞쪽에는 이제 저희가 그 쇼 어쨌든 이런 얘기들 좀 하면서 이후 FW 얘기를 했어요. 네. 25SS 시즌에 대한 얘기도 조금 네.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번 25SS 저희 컬렉션은 영화 세인트 모드라는 영화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은 네. 쇼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네. 어떠한 이제 신자가 나오는데 그분의 어떤 광기 어린 그런 믿음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제 공포 영화예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 온라인상에서 혹은 어떠한 공간에서든 자기를 뭔가 신격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또 소비되고 휘발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흔하다 생각보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게 유행이라는 거일 수도 있고 그쵸. 아이코닉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의 분위기와 기조가 되게 그래 보인다라는 생각에 그 영화가 저한테도 다르게 해석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의미를 담는 하나의 광기열은 종교 집단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어떠한 거를 신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무엇인가를 따라가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했지만은 그거의 메시지를 되게 흔들어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되게 코어가 없는 네. 그러한 어떠한 태도들을 조금 비판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아조바이 아조가 스스로 반성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복합적인 감동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느꼈고 그거를 이번에 쇼에 풀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콜렉션을 녹아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쇼 보러 오셨잖아요. 네, 보러 그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쇼를 보시면 모든 모델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네.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런 의미를 뭔가 갖고 그런 싶었어요. 조금 종교 집단이나 이런 네. 맹신하는 네, 그리고 네. 그들이 가면 뒤에 숨어 있고 자기의 것은 없고 네. 자기 얼굴은 드러내지 네, 않고 맞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제 사실 대략적인 글로 읽고 가는 이런 설명과 이제 옆에서 디렉터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또 다시 쇼를 생각해 보니 네. 또 굉장히 새롭게 네. 다가와요.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데 이제 여러분 러닝 하려면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그 사고를 옷을 떠나서 네. 그 생각과 사고를 하시는 과정이 사실 정말 또 듣고 나니까 네.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어쨌든 한국에서 런웨이를 하는 브랜드가 많지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런웨이를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네.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조언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아까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인데 네, 네, 네. 한번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룩북이든 네. 영상이든 패션쇼든 그거는 옷을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여러 방식 중에 네.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브랜드 그리고 나의 스타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쇼로 구성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쇼니까 되게 화려하고 뭔가 정말 사람들이 볼거리를 전달 이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쵸.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목을 이끌고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임팩트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다를 떨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뭔가 조금 더 나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데의 용도로 이 쇼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또 상당히 제가 옆에서 지금 들으면서도 가져가실 게 많다. 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 마인드셋의 측면에 있어서 네.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최근 쇼와 그리고 아조바이 아조 브랜드의 뭔가 그런 걸어왔던 그런 기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사실 이제 옷을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아조바이 아조를 딱 떠올릴 수 있는 아이템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편하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가져올게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금 네. 25SS의 시즌 테마 세인트 모드 영화 그 종교라는 그런 것들에 출발하셔서 이번 시즌에 새로 만드신 심볼에 네.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옷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제가 먼저 조금 해보자면 굉장히 아조바이 아조의 실루엣 같은 옷이다. 맞습니다. 이건 옷을 정말 펼쳐봤을 때 그 네. 매력이 느껴져요. 네, 이게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반팔 티와 네네.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아트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조바이 아조는 제가 느꼈을 때 항상 그러지 않거든요.
아조바이 아조의 실루엣 네. 뭔가 굉장히 좀 맥시하거나 아니면 뭔가 데끼를 좀 과하게 빼거나 네네. 이런 거 위에 사실 이런 아트웍이 올라가니까 제가 생각하는 설득력이 훨씬 더 네. 있는 느낌이고 요 심볼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세인트 모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그 하나의 종교 집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네. 하면서 새로 제작한 심볼인데요. 네. 저희가 더현대 서울과 롯데월드타워에서 팝업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공간을 꾸며준 마스 939라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디자인을 해주는 분들인데 네. 공간을 해주는 분들이지만 뭔가 이 작업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픽 로고, 작업을. 그래픽 네. 작업을. 왜냐면은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되게 기괴한 감성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묘하게 우아한 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아예 그래픽도 맡겨보자 라고 해서 맡겼는데 정말 찰떡같이 잘 나왔어요. 아니 진짜 무슨 종교 네. 심볼 같아요. 아조바이 아조교 약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조바야조라는 서체의 생김새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은 걸로 변형을 해서 나오는 심볼 모양입니다. 네, 아조바이 아조가 이제 여러분들 뭐 또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택을 보면요 영어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일본어 한자, 네. 그 다음에 한글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조금 그런 아시안의 네네네. 정체성을 위한 네. 그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루엣도 되게 오버사이즈인데 이거를 네. 굉장히 동양적이다 혹은 맞아요. 오리엔탈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아조바야조의 어떤 정체성이 묻어나온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로고에서도 그러한 아시안적인 무드가 느껴지는 다양한 로고들을 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8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많은 문화예술이 일본에서 많이 왔어요. 뭐 포켓몬스터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런 만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워낙 일본에서 많이 왔다 보니 일본의 영향이 저한테는 기조에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했었을 때 보고 느꼈던 멋있었던 것들이 일본에서 많이 왔다 보니까 그래서 아조바야조에 보면은 제이를 일본어처럼 써있는 휘어진 네, 제이가 있어요. 네, 네. 그게 과거의 저의 히스토리를 반영한 어떤 로고인데 그러면서 한글, 그다음에 한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로고로 쓰이고 있죠. 이거 보이나요? 네, 여기 잘 나옵니다. 네네네.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여기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게 보시면 한자처럼 보이는데 네. 위에 상단에 장식 글자를 지워서 보면 영어예요, 사실. 아, 그렇네요. 아. 이게 실제 있는 한자가 아니라 아, 그렇네. 네, AJOBY AJO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몰랐어요. 네, 이거 저도 좀 몰랐는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또 이거는 진짜 저 방금까지도 한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네, 한자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실제 있는 한자는 아니고 따로 영어입니다. 만드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조금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아조바이 아조 찍고다 했을 때 동양적인 실루엣 저는 그 느낌을 정확히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입어봤기 때문에 네네네. 이 아조바이 아조 옷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동양의 신선 같은 느낌도 좀 네네.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고 네네. 떨어지는 실루엣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따 셋업 같은 것들을 보셔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심볼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네 다음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아조바이 아조만큼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섞어 쓰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많이 힘듭니다. 아니 갑자기 힘들다라고. 이 순서가 잘 어울리는지 저 순서가 잘 어울리는지 아 고려해야 그렇죠. 되고 네. 원단이 이제 너무 많이 남아서 네.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많지 않게끔 또 패턴을 짜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템 한번 대표님이랑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정말 2016년에 부터 런칭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정말 많은 패턴들을 섞어서 썼어요. 네. 옷에. 여러 가지 셔츠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에도 서로 다른 패턴과 소재들을 한 옷에 녹아내리면서 되게 해체주의적인 어떤 태도로서 옷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스트릿이라는 기조로 이제 표현하고 그렇죠. 싶었던 거였죠. 근데 이 옷에 이 단투상의 소재가 섞여 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 소재가 섞여 있지만 이게 다 지퍼로 되어 있어요. 네. 지퍼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열리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저희가 레이어드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 무엇을 입느냐 또 다른 이제 패턴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단순하게 자켓을 섞여 있는 패턴의 자켓을 입었다기보다 여기에 또 무엇인가를 내가 레이어드를 해서 이 소재의 믹스를 내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나온 디자인입니다. 사실 이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런웨이를 하시는 이유와도 조금 제가 생각했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조바이 아조가 옷을 그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물론 보여주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절개들을 통해서 누군가 그 옷을 받아봤을 때 자기가 거기에 어떤 레이어드하고 아이템을 섞는가에 대한 사실 약간의 그런 선택지 같은 것들 네. 그리고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런웨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런 것들의 패턴이 연결되지 않나 저는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션의 철학 중에 하나가 저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결국에 옷은 사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제가 의도한 대로 안 입더라도 큰 상관없는 일인 거죠. 네. 그분 것이니까 이 옷은. 그러다 보니까 아조바이 아조 옷을 입었었을 때 그분들의 해석과 그분들의 연출로 또 새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보고 처음에 좀 세다고 하실 거예요. 그쵸. 옷이 좀 세다. 네. 이거 하나만 입었을 때 이 자켓 하나밖에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은 이거를 또 어떻게 연출하냐는 또 다른 어떤 그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재미를 좀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옷과 어쨌든 스타일링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결합시켜서 대표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게 런웨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비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게 자기가 구매했을 때 이런 스타일링으로 빼는 부분들이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카모 패턴, 그 다음에 레오파드, 이제 디지털 카모, 그냥 카모, 페이즐리까지 굉장히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경을 많이 써 만드신 게 티가 나요. 그 어떤 옷에서 이 정도의 패턴을 다양하게 썼을 때 어쨌든 옷이 기성 느낌이 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뭔가 쇼를 위한 그런 옷이 아니라 이 정도로 뽑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해 조금 축적된 그런 노하우와 경험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딱 느꼈을 때 고생이 많죠. 모든 대표님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죠 하지만 오늘 다 퇴근하고 혼자 이제 촬영하고 계세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야근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제가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요건데 사실 저는 한 2시즌 전에 이제 봤을 때 아조와의 아주 아트웍이 조금 세다라고 사실 솔직히 생각을 했었어요. 네. 조금 뭐랄까 난이도가 있다? 네. 허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쳐야 하기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아트웍이 확실히 좀 더 갈무리 된 느낌? 세련돼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아트웍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입으실 만한 네. 방향성의 아이템들이 많다고 생각을 딱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미지들은 저희의 예전 룩북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펑키하게 찍었던 네. 그런 이미지를 조금 이제 뭉개서 그래서 굉장히 락앤롤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원래 굉장히 밝은 원단이고 귀여운 원단인데 네. 나염을 찍고 난 피그먼트를 먹어서 이렇게 되게 더스티하게 만들어서 네. 뭔가 맨리한 느낌이 좀 나죠. 아이템 분위기가. 자체가 네. 분위기가 네. 네. 그래서 락앤롤의 감성도 느끼면서 내가 굉장히 오버사이즈예요. 네. 기장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봤던 그 자켓과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는다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입어도 그렇죠. 이쁘지만 네. 되게 이 기장감이랑 여러 가지의 핏 때문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티셔츠를 겉으로도 한번 입어서 보여줄 때도 있지만 얘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입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 옷을 입으신다면 집에 있는 다양한 옷과 같이 매칭을 연출이 해서 가능할 것이다. 생각보다 이 스트라이프랑 이런 빈티지한 네. 아트웍들이 굉장히 그 엣지를 좀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템.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아트웍이 감도를 잡는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그 아트웍이 올라가는 옷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귀여울 수 있는 스트라이프잖아요. 뭔가 이런 간격도 좀 넓고 두껍고 거기에 이제 피거먼트를 먹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깎아내고 그리고 거기 깎아낸 거에 맞는 느낌의 아트웍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트웍을 주로 하는 브랜드의 완성도가 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예전에는 그때는 내가 쇼를 안 봐서 그런가 아조와의 아조 옷을 보면서 조금 세다 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시즌에 나오는 뭐 반팔들이나 아트웍 이런 여타 제품들을 보면서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 아이템이 사실 그 이유들을 잘 설명해주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딱
컬러부터 시작해서 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드나 아트웍 같은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한 무드가 아니더라도 네. 오버한 사이징에서 뭔가 디스가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냥 가져가셔서 사실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옷을 구매를 하고 리뷰 올라온 거 봤었을 때 생각보다 안 세요. 이런 막 리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 리뷰에 네, 리뷰에 생각보다 안 셉니다. 네, 아니, 그런 리뷰를 달아주시는 네.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 막상 입어봤을 때 옷을 평면으로 보는 거랑 내가 입고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핏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아트웍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아트웍도 그냥 평면으로 놓고 올리는 게 아니라 입어본 상태에서 어디는 구겨지고 어디는 그렇죠. 펴지고 하니까 그 위치 선정도 굉장히 예민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분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기분 좋죠. 맞습니다. 저희도 생각보다 안 씁니다. 봄 단품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네, 확 네.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여기까지 보고 이제 조금 저희가 이 템포를 바꿔서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영상 초반부터 입고 있었던 사실 이 셔츠가 아주바이 아주의 제품입니다. 아마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3개 아이템을 보신 분이면 네,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셔츠와 이 팬츠를 보시면서 네. 조금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앵글을 조금 바꿔서 네. 제가 입은 상태에서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바꿔보시죠. 네. 자, 저희가 앵글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또 영상 초반부터 사실 입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결이 다르죠? 네, 앞서서 봐왔던 아주바이의 아주 옷들과 사실 조금 결이 다른데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처음부터 입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눴던 그런 뭐랄까 조금 오리엔탈적인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바이 아주의 이제 셔츠류 같은 것들 제가 작년에도 입어보고 했지만 입어보시면 일반적인 셔츠와 패턴이 조금 많이 달라요. 맞습니다. 여기 어깨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여기 옆에 아몰 쪽에서 손목까지 이어지는 이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바이 아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조금 동양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는지. 네. 저희 타겟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남성분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 그 20대 남성분이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결혼식을 가자고 해서 억지로 입는 위아래의 스트레이트 느낌. 좋아하는 20대 남성이 네, 원치 않는 결혼식을 가자고 해서 억지로 갇혀 입는 듯한 느낌은 나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아주바이 아주의 룩의 실루엣의 감수성이 좀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저희 타겟의 인생 전체의 어떤 라이프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족 행사도 있고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개팅을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마다 사실 OOTD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옷은 그때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옆에서 봤었을 때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3D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매 자체가 입체로 만들어진 소매이기 때문에 네. 입체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축 늘어지는 소재로 입체로 만들었지만 그게 축 늘어졌었을 때의 실루엣이 예쁘게끔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한 셔츠거든요. 네. 그래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미니멀한 그냥 셔츠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입고 걸어 다녔을 때 매력적인 셔츠입니다. 사실 오히려 저는 딱 느껴지는 게 이게 의도가 잘 반영돼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이런 셔츠 뭐 패턴 뭐 복잡하게 뭐 유니크하게 좀 이렇게 잡아도 그냥 버튼 같은 것들 보통 이런 싸게를 잘 쓰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 맞잖아요. 싸게 단추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아이템에 싸게 단추를 쓴 게 정확한 그 포지셔닝이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좀 캐주얼한 단추가 들어갔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셀링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속 가져가고 계신 기조에 있어서 그런 확실한 지점, 그 지점 잡는 거를 제가 보기엔 대표님이 잘 놓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이 안에 네. 마켓로란 티셔츠나 빈티지한 티셔츠를 입고 원치 않는 행사를 한 다음에 이걸 만약에 열어 젖히셔서 그냥 가벼운 아우터처럼 입는다면 분명히 잘 어울릴 겁니다. 네, 그런 지점까지. 네.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봤었을 때의 룩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또 입느냐에 따라서 이 실루엣은 또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갇혀 입었을 때보다 갇혀 입을 필요가 없을 때 한번 재밌게 입어봐도 사실 이게 이 셔츠는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셔츠는 온전히 제 스타일이긴 해요. 정말로 제가 뭐 스트레이트를 입지는 않지만 네. 그런 저에게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의 그런 재밌게 들어간 요소들이 또 제가 평소에 입는 조금 미니멀한 그런 셔츠들하고 다른 지점이 있어서 분명히 유니크하게 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네. 제가 입는 연출과 제 스타일에 따라서 좀 네. 다른 아이템처럼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계속 저희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셔츠가 되게 다양하게 연출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모자를 만들었어요. 바로 알았다 네. 느낌 알았어요. 이거를 네, 이렇게 입었을 네. 때 갇혀 입어 보이지만 똑같은 소재의 셋업이고 똑같은 소재로 이 그냥 볼캡을 만들어서 네. 만약에 이걸 같이 쓴다면은 이 룩은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확 또 네. 달라지는 사실 캡 하나의 연출로 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스타일링 요소들이 어떤 그걸로 만드셨는지 뚜렷해서 제가 살짝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그 느낌을 바로 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스트릿 감성을 못 놓치겠다 하는 포인트가 이런 데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지점이 설득이 돼서 지금 너무 좀 재밌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반바지 같은 것들도 셋업 제품인데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것도? 저는 항상 모든 옷을 디자인을 할 때 입은 다음에 이런 스타일의 애가 걸어간다고 생각했었을 때 어떨 것 같아라고 항상 물어봐요. 네. 그랬었을 때 바지 핏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옷을 입고 걸어갔는데 바지가 정말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이쁠 것이냐 아니면 찰랑찰랑 거리는 게 이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셔츠와 이 팬츠가 조금 더 넉넉한 느낌이 들어서 펄럭펄럭거리고 이런 느낌을 내준다면 조금 어리숙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미성숙해 보이는 소년스럽고. 네, 소년스러운 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더 넉넉하게 턱을 잡아서 좀 더 플레어가 지게 만들자. 굉장히 여유로운 실루엣입니다. 네. 굉장히 저는 셔츠도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네. 분명히 그런 조금 소년스러운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팬츠 자체. 그리고 사실 이런 팬츠는 그러니까 스트릿 브랜드에서는 더더욱 찾기 힘들지만 일반적인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컨템에서도 이런 느낌의 셔츠는 찾기가 맞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 셋업 자체 구성도 너무 마음에 들고 사실은 거기서 지금 딱 원래 왜 이거 처음에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셔츠의 용도가 있고 이런 네. 바지의 용도가 있잖아요. 그 용도에 충실하게 옷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수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갇혀 입기 싫은데 억지로 갇혀 입었던 애가 스트릿 감성 못 놓치었을 때 이런 거 하나 툭 입고 모자 하나 쓰고 나가면 저는 이 친구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너 여기 왜 있어? 라고 궁금증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사실 상상으로 이런 옷을 만들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실루엣이나 아니면 아주바이아조에서 나오는 이런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사실 설명하려고 이걸 입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 확 설득이 되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 간간히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입고 다녀요. 가기 싫은데 어르신들 오시니까 갖춰는 입어야 되겠고 근데 입기는 싫고 이럴 때 네. 저희 옷 이렇게 셋업 꺼내가지고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 셋업 진짜 마음에 들어서 너무 멋있어서 요거 저희 같이 봤고 자 그다음 제가 갈아입고 왔는데 제가 이런 옷을 굉장히 사실 오랜만에 입어요. 제가 이런 뭔가 스트릿한 무드의 풀 착장을 네. 굉장히 오랜만에 입는데 제가 사실 거울에 봤거든요. 네. 그렇게 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준. 네. 그래서 이제 반바지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 봐요. 네, 제가 네. 저번 시즌에도 사실 야주바야주의 반바지를 보면서 와 정말 만들기 힘든 옷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장에서 싫어하는 옷. 네, 공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옷. 이제 쇼에 사장님들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힘드시니까 만들기가. 네.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저번 처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약간 아주바이 아주의 그런 반바지류에서 시그니처처럼 쓰이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아니면 조금 처음에 어떻게 좀 구상하셨는지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바야조가 계속 레이어드 룩을 되게 추구하다 보니까 옷을 실제로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하지만 옷 하나 자체가 레이어드 되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나온 바지예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그렇죠. 옷이 저는 어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매년 또 다른 소재, 또 다른 어떤 디테일로 네. 이렇게 옷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정말 열어서 입어야 제맛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요거를 열어볼까요? 네,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이 앞에 지퍼가 두 개가 있어서 바지에 바지가 하나 더 있지만 이 바지가 열리고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네, 뒤에도 똑같이 열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주머니에 손 놓고 평소에 걸어 다니시면 살짝 치마처럼 보여요. 오. 바지를 여러 겹 입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굉장히 그 뭔가 스트릿하면서도 아방한 느낌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상의를 박시한 옷으로 심플하게만 입어도 되게 이제 가성비가 좋다 생각보다. 스타일링에
몸의 그 밀집도가 밑에 네. 하체에서 확 모여버리는 약간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저번 시즌에는 그 안쪽에 네. 패턴이 있는 제품이었고 맞습니다. 올해는 이제 워싱을 조금 빡세게 넣어서 맞습니다. 이제 재원단과 재원단이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들 때 조금 치마처럼 보인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좀 아방한 네. 느낌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이 팬츠가 제가 생각에 인기가 많은 이유는 딱 말씀하신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한 요소들과 이제 뭐 전 시즌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뭐 그런 워싱들 아니면 뭐 소재들 패턴들 들어가지만 옷의 구조 자체는 아방하게 빠지니까 맞습니다. 그 밸런스 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반바지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팝업을 열었었을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걸려있는 옷을 딱 봤었을 때는 잘 모르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 라고 하면서 입어보겠다고 하시고 열어보고. 거의 대부분 다 구매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옷장에 옷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죠. 옷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옷이랑 같이 매칭을 했었을 때 또 재미있게 꾸며줄 수 있는 옷을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랬었을 맞아요. 때 이런 바지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평소에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니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입고 다니고 판매도 굉장히 좋은 네.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하나 입으면 내가 위에 뭐 어떤 것들을 가져가도 제가 뭐 좀 하는 애인가 보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사실 네. 그런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스타일링 안에서의 가성비를 가져갈 수 있는 제품. 맞습니다. 안에 다른 바지를 레이어한다라고 해도 겨울까지도 입고 충분히 맞습니다. 할 수 있는 팬츠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티셔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티셔츠 같은 경우도 티셔츠를 여름엔 단독으로 입기도 하지만 그 멋도 필요하지만 안에 매칭했었을 때의 멋 두 가지가 같이 멋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티셔츠의 용도 활용도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랬었을 때 그런 무드로서 나온 옷이었고 컬러의 조합이 굉장히 빈티지한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피그를 돌려서 되게 묻히게끔 하지만 언뜻 봤었을 때 굉장히 락앤롤하고 펑크한 감수성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서 생각보다 이런 티셔츠가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단품어도 좋고 그냥 뭐 데님 자켓 같은 거 안에 입어도 좋고 겨울에 코트 입을 때 입어도 좋고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대표님도 그렇고 이제 아조바이 아조 브랜드 자체의 색깔도 이런 컬러웨이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해 보일 수 있고 조금 무드가 세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버무려져 있네요. 컬러를 넣었을 때 이게 조금 과하네라고 했을 때 그런 워싱을 돌리고 뭔가 색을 빼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밸런스 지점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지금 이 반팔티를 보면서. 결국에는 옷은 바닥에 놓고 펼쳐서 봤었을 때 예쁜 것보다 네. 입었을 때 예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었을 때 너무 세다,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주무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요소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건데 확실히 어쨌든 디렉팅을 하시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그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시각적인 것보다 무드, 맞습니다. 느낌.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하냐 했었을 때 저의 기준은 그거예요. 얘가 지금 이어폰에서 나오고 있는 음악이 무엇일까? 얘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이게 궁금한 사람이 진짜 멋있더라. 그거는 결국은 이 사람한테 분위기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이 아무리 비싼 거 입어봤자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입어봤자 결국에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자기만의 어떠한 분위기가 없는 사람은 사실 그 멋이 저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옷을 디자인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드 집업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입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입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크롭한 네. 후드 집업이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이런 품이나 소매 같은 부분들은 좀 맥시하고 기장은 크롭하고 그런 아조에서 뭔가 스트레이트로 때릴 수 있는 느낌에서 그런 피그먼트 워싱을 좀 빡세게 돌린 그런 후드 집업인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요 저희가. 스트릿 패션을 다루는 브랜드에서 후드 집업 나온다.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아이템이에요. 네. 별거 없는 아이템인 거죠. 누구나 한 개씩 갖고 있을. 근데 그런 어떤 일상적인 아이템에 엣지를 더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 실루엣을 만드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네. 크롭한 기장감에 되게 와이드한 핏에 소매가 굉장히 큽니다.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입체를 이제 막 입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실루엣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런 실루엣의 느낌으로써 단순한 후드 집업이 아니라 편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뭔가 조금 다르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후드 집업이라서 작년에 나왔던 차콜 컬러랑 이제 모카 컬러는 작년에 나왔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실루엣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팔린 아이템이어서 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조금 더 밝은 컬러들로. 컬러로 추가가 네. 돼서 나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어보고 만족해 하시는 아이템입니다. 사실 아이템이 카테고리가 단순할수록 바리에이션 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드 집업이
주의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 후드 집업이 있고 우리가 후드 집업이나 아이템을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평균적인 후드 집업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리에이션이 힘든 카테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 바리에이션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아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조에서 저는 어떠데 해왔던 걸 계속 봐왔고 아조에서 추구하는 실루엣이나 기장감에 있어서도 뭔가 레이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기장 같은 것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걸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 후드 집업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판매 셀링까지도 더 잘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후드 주머니에 손 넣고 걸었을 때 모습이 예뻤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드가 조금 크고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후드 주머니에 손 넣었을 때 옷이 크롭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 가운데 좀 몰리는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커다란 실루엣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얘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걸어 다녔을 때 너무 뭔가 매력적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어요. 아니 대표님이 정말 딱 그러고 계시고 제가 지금 그러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느낌이 확 와요. 약간 그 에임마일의 에미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정말로 약간 그 후드에서 입을 것 같은 후드 진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이것도 받고 하나만 더 이제 입어보고 저희가 또 얘기를 좀 나누다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느낌이 아마 또 확 달라지셨다고 보는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셔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조바이 아조가 자켓과 셔츠 이러한 아이템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루엣이에요. 배트윙 소매라고 해서 박쥐 날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밑에 아몰 부분에서 크게 굉장히 이제 와이드하게 넓게 되어 있는 셔츠라서 사실 가만히 있었을 때는 그냥 정말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냥 미니멀한 셔츠일 수 있지만 이거를 입고 걸어 다녔었을 때 옆모습에 이 볼륨감과 여유 분량이 펄럭펄럭거리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구조적인 실루엣이 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셔츠라서 생각보다 정말 꾸준하게 잘 나가요. 이상하게 배트윙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저희 아이템들은 다 이러한 실루엣인데 자켓도 그다음에 셔츠도 정말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앞서 얘기했던 이번 시즌의 컨셉과 맞게 그런 종교적인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홀리한 느낌이 나는 원단을 찾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 했어요. 좀 약간 십자가 같은 느낌이 있고 맞습니다. 홀리한 약간 그런 보통 여성복에 많이 쓰이는 원단인데 거기에서 이제 남성미도 조금 느껴지지만 홀리한 느낌도 좀 났으면 좋겠다 해서 고른 원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신기한 게 아니 버튼다운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카라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날카로워야 될 것 같은데 버튼다운 쏙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위트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어폰, 줄 이어폰 좀 안 쓰지? 저 써요. 저 오늘 줄 이어폰 하고 왔는데. 줄 이어폰 여기 고정해서 많이 쓰시는 거 아시죠? 그래요? 몰랐어요. 줄 이어폰은 보통 여기 고정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여기 줄 이어폰 걸으면 정말 편합니다. 그래요? 제가 줄 이어폰 쓰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또 저도 가끔 쓰거든요. 너무 충전이 귀찮아서 줄 이어폰 가끔씩 쓰는데 그때 여기 거시면 정말 편합니다. 약간 액세서리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루엣인데 그러한 스트릿한 요즘 감성이 더해진다면 또 느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트윙이라고 하죠. 이제 명칭이 배트윙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오리엔탈한 느낌이 있어. 좀 아방하고 이 소매 쪽 아무리 이제 크게 들어가고 이래서 아까 말씀한 옆선 실루엣.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개예요. 스트레스 즐기는 분들이 조금 더 내가 캐주얼한 착장을 하고 싶어서 이걸 입거나 아니면 원래 캐주얼한 착장을 입는 분들이 약간의 내가 좀 더 깔롱이나 그런 실루엣적인 재미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셔츠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으로 계속 조금 꾸준히 나오는 이 아조바이 아조의 셔츠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진짜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인데 팬츠입니다. 요거는 제가 입으면서 대표님께 꽤 이제 도움을 구했던 그런 팬츠인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팬츠는 제가 스커트 팬츠로 나왔는데요. 단면이 한 60대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발 넣으시고 한쪽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이 발 넣으시고 안에는 허리를 조율을 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 접어서 끈으로 묶어서 입는 바지입니다. 그래서 스커트처럼 보이는 이제 바지의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굉장히 좀 너무 어렵다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또 입고 걸어보면 바지 같아요. 근데 별로 막 그렇게 뭐 사실 과한 느낌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 좀
저도 신기한 거는 이번 시즌 오픈합니다 하고 해서 처음으로 옷을 내면 네. 이런 아이템이 제일 빨리 나가요. 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조바의 아조도 오랫동안 구매해 오신 분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서 이번 시즌에 이게 좀 재밌는 아이템이다 싶은 것들을 아마 맞습니다. 사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울이 섞여 있는 이제 버전과 이제 데님 버전으로 나와 있어서 네. 내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 원단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팬츠는 사실 지금 제가 입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입는 스타일하고 사실 거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을 정도로 물론 이게 소재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조바의 아조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그런 실루엣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이 많이 담긴 네.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통 이런 팬츠들이 이제 예전에 뭐 빈티지나 이런 거 보면 좀 있는데 걔는 여기서 사실 이렇게 잠고 끝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봤는데 끈까지 빼셔서 한 번 더 조여서 여기서 연출을 조금 한 번 더 때릴 수 맞습니다. 있는 이런 요소들. 네. 묶은 다음에도 이 끈이 좀 늘어져서 네. 찰랑거리는 부분과 이제 끈이 찰랑거리는 부분이 같이 있어서 그때 느껴지는 이 어떤 재미있는 아방한 부분 어떤 그런 느낌이 네. 좀 더 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끈기를 좀 길게 했어요. 근데 계속 뭔가 바리에이션으로 나와도 네. 굉장히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네, 제가 참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소재감적인 부분에서 사실 네. 바리에이션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어쨌든 패턴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네. 유니크함이 있고 네. 약간 드레이프돼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약간 네. 그런 아방에서 좀 드레이핑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팬츠는 정말 매력 있네요. 네. 집에 있는 조금 오버한 실루엣에 그냥 블랙 맨투맨 입어도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네, 그러니까요. 팬츠 네. 자체 임팩트가 너무 맞아요. 좋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입어도 보고 대표님과 인터뷰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대표님하고 말씀이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번에도 저희가 혼자 찍었고 사실 쇼에 가서도 이제 런웨이 끝나면 나가셔서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퇴근하시거든요. 아니, 원래 그게 멋이에요, 디렉터는. 근데 확실히 대표님이 이 브랜드를 어쨌든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확실히 아티스틱하신 그런 사고와 저도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많은 또 영감을 받게 되네요. 굉장히. 네. 다 문화니까요. 네. 유튜브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다 문화다 보니까 저는 그러한 거를 추구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와 멋이 있는지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도 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더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내부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시즌에 맞는 그래픽 디자인을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린 경험이 별로 있든 없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스타일도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이 찾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를 막 보여주고. 네, 네. 그런 사람이어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보고 패션 브랜드 꿈꾸시는 분들 자기 거를 하시는 걸 꿈꾸시는 분들도 정말 재밌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실적인 벽 되게 너무 단단하긴 한데 네, 그래도 네, 네. 그렇죠. 대표님도 어쨌든 지금 9년째 또 네. 뿌리를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네, 저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아조바야조가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네. 이렇게 오래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전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실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오늘 더 확실히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